매주 목요일엔 정치와 음악이 만나죠. 선곡 진검승부. 여야 의원들이 선곡한 노래도 듣고 또 치열한 정치 토론도 펼치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 두 분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원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모습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사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또 댓글로 직접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기동민 의원님 또 송원석 의원님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격주간 만나서 노래도 들려주시고 또 뜨거운 토론도 해주실 텐데요. 두 분이 함께하는 자리 진작에 더 많이 만들었어야 하는데 국회 상황이 무척 바빴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제 왔는데요. 송원석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제 혼자만 오셨다가 이 두 분이 함께 맞대결 하는 첫 순간입니다. 옛 친구를 다시 만난 기분입니다. 과거에 또 한때 같이 다른 방송에 라디오에 같이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또 뵈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동민 의원님은요? 예, 우리 국민의힘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신 분, 네. 우리 송원석 의원님하고 함께 하게 돼서 되게 영광입니다. 예. 그리고 많이 바쁘실 텐데 이곳에 나오셔서 하여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두 분처럼 국회가 이렇게 돌아갔다면 극한 대립은 없었을 텐데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요즘 오늘도 그렇지만 국회에서 정말 숨가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곡 또 토론 주제는 국회 정면 충돌 검수완박 결말은입니다. 먼저 기동민 의원이 선곡한 노래부터 들어볼까요? 네, 가수와 제목,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예,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저희 좀 넥스트 레벨 여기인데 2021년 발매한 에스파의 세 번째 디지털 싱글곡 이제 너무나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예, 나오자마자 뭐 32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뷰. 네. 그다음에 지금은 2억 2천 회 정도 전 세계적으로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곡이죠. 네. 잘 아시다시피 영화 분노의 질주 홉스앤쇼 여기에 이제 OST 넥스트 레벨을 에스파만의 독특한 색깔로 리메이크한 곡이고요. 근데 에스파 홍보하러 나오셨습니까? 이거 홍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곡들은.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되게 창의적이고요. 네. 구리부한 랩하고 네. 에너지 넘치는 베이스 리프가 돋보이는 힙합 댄스곡으로 대찬성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가사는 세상을 또 혼란에 빠뜨린 블랙맘마를 찾기 위해서 네. 광야로 떠나는 여정을 담은 스토리를 담고 있어서 네. 되게 흥미롭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다음 이 세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넥스트 네. 레벨로 가야 될 것 같고 검찰 개혁 어찌 보면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의 권력기관의 개혁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고 네. 시급하게 좀 해결돼야 될 문제다. 수많은 논란과 논쟁들이 있었지만 어찌 보면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 또 정치권 합의의 파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대단히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논란을 종지부를 찍고 다음 레벨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좀 과감하게 선곡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맞서는 송원석 의원님의 선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수와 제목,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예, 1993년도에 나왔죠. 김건모의 핑계를 가져왔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 네, 정말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검찰 기능 정상화 내지는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이것을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양향자 의원이 굉장히 전곡을 찔렀어요. 검수완박법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20여 명이 감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은 독박이고 죄인은 대박인 이 검수완박법 이것이 아마 핑계가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포장지로 나타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우리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OECD의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이 있습니다. 드라고 코스라고 하는 분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누군가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박탈함으로써 자기 죄를 면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김건모의 핑계를 선택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동민 의원의 선곡은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검찰이 개혁된 다음 단계로 가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송원석 의원님의 선곡은 김건모의 핑계, 그런 민주당의 주장은 핑계다. 이런 아주 참 재밌는 선곡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김건모의 핑계만 3번째 했습니다. 네. 살면서 보면 핑계를 댈 일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 송원석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치기 전에 검찰 개혁 법안 무조건 국회 전부 의결하고요, 본회의 의결하고 그다음에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표까지 마치겠다 이런 일정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원내수석 부대표시잖아요. 어떻게 지금 국회 상황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은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미 네. 어저께 그 회기 종결을 했지 않습니까? 예.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5월 5일까지 갈 수 있는 것을 4월 27일로 끊어서 살라미 전술로 해서 5월 3일 날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그런 대로 가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소수 야당 이제 여당이 됩니다만은 소수당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다수당이 의석수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4월 30일 토요일 날 또 본회의를 열어서 네. 검찰청법을 좀 처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3일 마지막 남은 형소법을 처리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지금 상황으로서는 한 가지 이제 그 과거에 이미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 국토위에서 그냥 기립 표결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어요. 네. 그 결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세난을 겪었고 엄청나게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값이 올라가고 등달아 월세까지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이 고통이 빠졌거든요. 네. 이런 걸 반추해 볼 때 지금 이번에도 만약에 검수완박법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그것은 오로지 국민들이다.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고위층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죄를 짓더라도 상당히 빠져나갈 구멍이 많게 된다 하는 그것을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냉철하게 반성을 좀 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동민 의원님, 일단 지금 송원석 의원님 말씀 중에는 네. 뭐 이제 그 반박하고 싶으신 말씀은 이거 생각은 알겠지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셨습니다. 기동민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회 입법은 거의 문제 없이 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지금 절차에 대해서 예. 언론이나 여론이나 민영배 의원의 탈당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네. 또는 뭐 회의 소위 말하는 쪼개기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상의 어떤 비판들 네.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부담스럽죠. 민영배 의원의 탈당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이 조처, 압박 이런 차원의 정치행위였다고 보여지는데 예. 국민들께서 평가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회기 쪼개기 왜 나왔을까요? 송원석 의원님 쭉 말씀 주셨는데 핑계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시작되었습니까? 만약에 방탄법이다, 문재인 이재명 방탄법이다, 힘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이다. 이런 방탄법에 뭐하러 합의를 하셨습니까? 권성동 의원께서 원내대표께서 그러셨어요. 합의 딱 하고 나서 의총 추인 딱 끝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내가 다 불러준 거다. 네. 당신께서 주도하셨다는 거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냈고 그걸 가지고 당선인께도 저는 보고를 드렸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네. 인수위에서도 환영하는 그런 논평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래간만에 여야가 통 크게 합의했구나. 물론 네. 우리 당 지지자들 내에서는 완전하지 못한 이런 검찰 개혁법에 대해서 비판도 많고 비난도 많았지만 예. 그래도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으면 참 통합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겠다 이렇게 싶어서 이제 받아들인 거고요. 네. 근데 그 받아들인 합의를 깬 게 결국은 국민의힘 지도부거든요. 네. 저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까지 배출한 마당에 그리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한 마당에 좀 넉넉하고 통 클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치보복 혹은 검찰공화국 여기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넉넉하게 통합과 협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저는 네. 그 합의로 이루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며칠 만에 뒤집어진 과정이 결국은
한동훈 내정자의 어떤 발언, 그걸 또 그에 이어진 이준석 대표의 발언, 지지자들의 어떤 문제제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합의가 깨졌기 때문에 저는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상들 아니냐. 네. 그리고 수많은 논의 과정에서 중재안도 그렇고 그리고 법사위 처리 과정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물밑 대화가 이루어지고 여야 수뇌부 간에 상당히 많은 토론과 논쟁 속에 사명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27일 안건조정위를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저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합의정치 위반이다. 통합정치 위반인 거고 협치를 이루어낼 생각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 속에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송원석 의원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시고 의원총회까지 통과하고 인수위에서도 뭐 환영 발언도 나왔는데 이후에 뒤집어진 것,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합의라고 했지만 합의는 맞죠. 사인은 했죠. 했는데 그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한번 보시면은 다수의 이게 압력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협박에 가까운 것이었죠. 네. 의장님께서 중재안을 내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네. 자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이것을 수용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을 하면 중재안을 가져가고 아니면 우리가 수용 안 하고 민주당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 민주당의 원안을 가지고 가겠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외통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수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의장과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박에 가까운 네. 압력에 예.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이 동의를 하고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네.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곧 국민 여론으로 나타났는데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왜냐? 공직자 범죄하고 특히 선거 범죄의 경우는 특히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보니까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선거 범죄를 이걸 수사를 거의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여야가 야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특정 당이나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정치권 전체가 매도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 원내대표가 이제 두 가지 범죄, 선거 범죄하고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네. 이거는 좀 재논의를 하자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합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전체를 다 잃는 예.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네. 국민들의 최종 판단에 따라 가지고 국민들에 따라서 우리가 수정하는 그런 재논의하는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그걸 그대로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대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 권성동 의원께서 불러주신 사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불러준 대로 국회의장이 받아 써서 발표했다고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보도가 됐죠. 그 그러면? 뒤에도 계속 불러주시면 안 되죠. 정치라는 게 타협하고 절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라고 이런 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이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고 오히려 우리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한 압력과 비난들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정치, 협치의 정치를 위해서 이 비난들을 감내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가 뭡니까? 여당의 역할이 뭡니까? 통합하고 협치하는 겁니다. 결정을 깨버리는 게 여당이 아니라고요.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에도 여야 협상만 타결하고 나면 한 4-5번 정도를 다 깨버렸습니다. 이제 국정을 마찬가지예요. 아니요, 저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통 크게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 불러줘서 합의할 정도이고 당선인에게도 보고했고 인수위에서도 그런 환영 논평을 낼 정도라면 네. 책임 정치 차원에서 책임 있게 임해야 된다. 네. 왜 자꾸 다수의 협박이 지금 어떤 시대인데 다수의 힘으로 밀어줄 수 있습니까? 네.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들이 밟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과정에 충실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인수위에서 환영이라 했는데 사실 그때는 인수위가 다른 이야기를 브리핑을 하다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합의를 했다는 안이 나오니까 네. 원론적으로 한마디를 했던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수위에 공식적으로 이제 환영 의견이다. 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합의하는 정신, 이런 협치하는 건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네.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요. 절차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조금 전에 민영배 의원 탈당 이야기도 하셨지만 민영배 의원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법안이 법사위의 심사 대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또 탈당을 해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에 야당 목소리 무소속 티오로 해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로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상태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하고 그것이 당초에 생각했던 내용이 아니라 의장께서 중재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법사위 일소위에서 논의했던 그 내용이 들어있던 거예요. 분명히 위원장은 조정한 대안을 상정합니다. 이걸 가지고 의결했는데 실제로 깔려 있는 것은 조정되기 전 민주당 주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상당히 좀 많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차 말씀을 주셨으니까 뭐 일정하게 이 비판에 대한 지적은 달게 받겠어요. 거기에 대한 반대 반박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런 과정이 왜 생겼는가? 권성동 의원이 불러주고 국회의장이 받아선 합의문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씀을 주시지만 그리고 공당의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사안 인수위의 환영 논평 당선인의 엔도스 이런 부분들까지 다 국민 뜻을 팔아서 안 된다라고 뒤집어 버리면 국민이 반대하고 국민 일각에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하면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을 겁니까? 자, 왜 그러면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그렇게 국민들 속에서 반대가 높은 청와대 용산 이전 그건 왜 진행을 합니까? 그건 당선인의 확고한 뜻이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의사가 100% 국민의힘의 정책과 기반이고 당론이라면 그런 문제들부터 바로 잡아가면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한다면 일정하게 수긍하겠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 하고 싶은 것은 국민 뜻과 의사에 반해서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또 여야가 합의하고 대단히 힘들게 옥동자 난산을 통해서 옥동자를 조금씩 짧게 해서 주고받으면 더 좋을 것 그런 같습니다. 과정들을 부정하는 건 정말 통합정치의 국민의 뜻은 대단히 없다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부터 한 15년 됐나요? 초창기에 미국하고 FTA 할 때 그때 소고기 수입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FTA를 협상을 타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국민 여론에 따라 가지고 국제적인 협약도 그때 다시 깨고 재합의를 하고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국민의 뜻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내에서 어떤 추인을 받았던 또 의장님께서 같이 들어가지고 합의를 했던 어떻든 간에 국민 여론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정치권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 기관이기도 하고 국회가 국민의 대의 기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거기에 충실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합의를 했던 중재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민 뜻에 따라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죠.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국민들 대다수가 마치 검찰개혁,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런 부분들에서 반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주시지만 문항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다른 각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찬반 양론이 대단히 팽팽한 문제여서 정치권이 합의해서 국민들께 설명하고 설득드린다면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내에서는 국민의 뜻이 다 완전히 반영이 안 되니까 국민투표를 합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국민투표 제안은 이제 우리 당에서 먼저 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쪽에서 먼저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한번 해보자. 다른 쪽이라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럼 당에서도 같은 입장인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할 거냐 말 거냐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우리 당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라고 또 주장하는 선관위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민투표법 불합치, 헌법 불합치 결정. 그런데 사실상 그 국민투표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관위에서의 언급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것은 뭐냐면 그 제외 국민들한테 투표권을 주지 않은 부분이 헌법 불합치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헌법 불합치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된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그 당의 그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핵심 관계자들이 예. 장제원 지금 뭐 당선인 비서실장, 권선동 원내대표 이분들인 줄 알았더니 네. 그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윤핵관은 정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죠? 뭐 하여튼 그 이 한 분하고 네. 한 분하고 또 그분도 한 분이네 한시라서 한동훈 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씀하시는 두 분 거죠? 정도가 이렇게 예. 되시는 것 같고요. 네. 아니 장제원 비서실장을 우리의 견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안 되죠. 벌써부터 당장간에 그렇게 불협화음이 노출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의 견해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는 거죠. 몇몇 아이디어 기획회의를 거쳐서 내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국민투표에 부여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거고 그리고 이미 2014년도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네. 2015년 12월 30일까지 개정해라. 근데 개정하지 않고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 선거와 더불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좀 해달라. 지금까지 안 했다고요. 근데 의제도 성립되지 않는 부분들을 국민투표를 하겠다. 지금 그 형해화된 법을 소급 적용해서 네. 나는 기동민 앞뒤를 좀 의원님. 맞춰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동민 의원님 그래야 죄송합니다. 국민들이 기동민 의원님 알아듣죠. 지금 제작진이요 저한테 제가 한번 기동민 의원님 발언 시간이 너무 길고 제가 길어요? 송원석 죄송합니다. 의원님 발언 시간이 짧다는 그 전원을 주셔가지고 이 송원석 의원님 시간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 거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민투표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한 것에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기관들이나 단체들이나 담당자들 해당에 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다 의견을 다 정리하고 난 뒤에 공통적으로 나온다면 물론 좋겠지만 일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장제원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을 테고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서 또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지금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볼 때는 조금 전에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가 안에 관한 모든 정책 중요한 정책들은 국민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은 조금 사실하고 좀 먼 것 같고요. 다만 국민투표를 하려고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현재 제외 국민에 대해 가지고 투표권을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개정해야죠. 예. 예,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야가 이건 국민투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네. 언제라도 합의를 해서 법을 개정할 수가 있죠. 법 개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까? 여당 이제 곧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정신적 여당 같아서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동의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라도 법을 개정할 수 있다. 송원석 의원님 생각이 잠깐만요. 조금 전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요. 네. 2015년 이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입법화되지 개정되지 않은 이유가 당시에 새누리당이 국회 파행을 해서 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2018년도 말씀이죠? 네. 2018년도. 2018년도인데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난 거는 2015년인가 6년인가 그렇죠. 2014년에 14년 그때 나왔던 거고. 문제는 2018년도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개헌 문제가 있었죠. 네. 개헌 문제. 예를 들어서 개헌이라고 하는 큰 부분이 없고 제외 국민에 대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이것만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응했겠죠. 다른 큰 게 있어서. 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때 개헌은 국가 정체성을 좀 이렇게 훼손한달까 위협한달까 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개헌안들이 갑자기 막 본물처럼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개헌을 하는 것은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전체적으로 그 부류에 따라서 예. 추진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제외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느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야가 논의해서 추진한다면 네. 하시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국민투표법 개정이 가능하고 거기에 네. 따라서 국민투표는 바로 실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분 남았어요. 30초씩 발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수완박법 너무 많이 주신 거잖아요. 여당인데. 30초 말씀하십시오. 국민투표법 얼마든지 개정해서 진행시키는 게 정치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전에 그 정부 부처 그리고 당선인 측 당의 입장들을 먼저 통일하시는 게 좋겠다는 권유를 드리고요. 정말 에스파가 노래했던 것처럼 넥스트 레벨로 좀 가봅시다. 언제까지 검찰공화국 또 검찰 수사
기소 분리, 검찰 개혁 이런 화두로 우리가 정치권에서 날밤을 시작했으니까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합의한 대로 좀 가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정치했으면 좋겠고요. 네. 인수위에서 코로나 민생 추경 알겠습니다. 찔끔찔끔 30초 다 하지 됐습니다. 말고 네. 정말 송원석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송원석 의원님 약속하신 30초. 대로. 예. 네, 지금 대한변협에서도 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교수들, 법학을 전공하는 교수들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좀 더 냉철하게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재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속해 있던 민변에서도 반대를 입장 냈지 않습니까? 참여연대도 반대했고 이런 부분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이걸 강행한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국민 뜻에 도저히 부응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검수완박법 다시 한번 재조정하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진검승부 너무 오늘 너그러우세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